국무조정실은 2025년까지 매년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조선업에 투입하는 새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편하게 앉아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생존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사인 취재기자 김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울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조업, 조선소 이런 이미지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울산에서 한국의 어떤 다가올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네, 저는 오늘 울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가올 한국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1년 4월에 미군이 이제 아프간 철수를 결정을 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을 포함한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국가와 같이 협조를 했던 외국인들을 대피하는 그런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외국 정부를 돕는 이들이 반역자로 또 처단될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도 2001년부터 공적개발 원조라고 해서 아프간에 파병을 시작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해온 국가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이제 대피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송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애초 준비하던 민항기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곧바로 정부는 우방국이 지키고 있는 군 공항을 이용하기로 하고 공군 수송기를 띄우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최대 난관은 이송 대상자들이 카불 공항까지 오는 길을 어떻게 확보할지였습니다. 탈레반이 곳곳에 검문소를 만들고 감시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피 작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21년 8월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400여 명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특별기여자, 말 그대로 사실 특별 지위였습니다. 그때 당시 외교부가 언론에 공지를 했던 바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국내 수용 방침을 밝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동료들을 구한다. 네, 사실 이분들이 본국을 떠나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게 된 과정을 보면 사실 난민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난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국내에서 우려되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라던가 어떤 정치적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이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굉장히 전무후무한 군사 작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서사랄지 한국이 정말 인권 선진국이구나라는 취지의 어떤 보도들이 많았어요. 당시 좀 보도를 인용을 해보면은 영유아 젖병까지 챙긴 미라클 작전이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극적이고 감동적인 서사가 굉장히 부각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6주 동안 이제 체류를 하게 되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가 됐었죠. 아무래도 무슬림 난민이라는 취지도 그렇고 군인들로부터 대피한 분들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반발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많은 취재진들이 이분들이 입소를 하는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 대기를 하고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천에 2개월 그리고 여수에서 4개월을 보낸 이후에 일종의 자립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 건데요. 사실 울산 말고도 전국으로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조선소호 중 한 군데가 이제 울산에 있었고, 거기에서는 늘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12곳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 29명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9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157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울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아프간에서 온 특별기여자들이 울산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주민들과 점점 접점이 많아질 미래에 울산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농촌이 안 들어가고 또 지역의 어떤 경제, 대학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심심찮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또 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현대중공업도 그런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직접 여쭤봤더니 협력업체 소속 1만 명 중에 2천여 명 가까이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고요. 사실 이주 노동자 자체가 인력난과 씨름하던 그런 지역의 공장 그리고 중공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대안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가족 단위의 정착을 지원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이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적응이라든지 아이들의 입학 그리고 병원 문제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가까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로부터 아프간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까지 받게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사실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가 안 돌아간다. 과거에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은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제는 다르다. 외국인이 10명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 90명의 일자리가 지켜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그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을 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또 정착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22년 2월경이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근거리 배정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떤 한 학교에 28명의 아프간 학생들이 이제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또 반발 여론이 일게 됩니다. 근데 이 반발 여론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법무부와 좀 정부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냐, 왜 이렇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아래에서는 사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또 오해, 가짜뉴스에서 비롯된 혐오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한 불만은 사실 부모님들로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부모들이 가진 우려를 굉장히 가까이서 이해를 하려고 했고 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좀 중심이 됐던 인물이 이제는 이제 돌아가신 고 노키 교육감님의 어떤 리더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 3월 21일 아프간 학생들이 처음 등교를 하던 날 이제 손을 잡고 같이 등교를 했던 그 사진이 굉장히 전국적인 어떤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 거기와 같이 이제 손발을 맞췄던 교육청, 울산교육청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학부모 소통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반발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단위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해간 건데 사실 이제 말이 협의체지 거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밤낮 없이 이제 전화를 붙잡고 민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이 2022년 3월 그 당시에 있었더라고요. 그 결과 이제 교육청에서도 나름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예산 25억 원을 마련을 해서 아프간 특별반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 교사를 고용을 하고 또 여권 개선 교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 학부모들을 설득을 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실 모두를 바꿀 수는 없죠. 모두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 아래에서 개개인들이 만나고 또 교류하고 그 가운데서는 편견을 넘어서 친구, 이웃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 만나러 갔을 때 한국어 수업을 이제 같이 해주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본인도 사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좀 겁이 많이 나서 서명 운동도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컸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직접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분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셨다라고 해요. 어른들보단 확실히 아이들이 더 빨리 친해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현대중공업 직원이거나 그 이웃, 바로 가까운 이웃이 아니면 이렇게 굳이 인간적인 교류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가 매일매일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친해진 케이스도 있고 학교 차원에서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프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 수업을 만든 학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1대1로 그렇게 또 친구가 된 케이스들도 있는데 또 사실 이게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되게 한국 사회에 빠르게 다 적응을 해서 축구 또 굉장히 축구 실력이 또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금방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소극적이고 조금 내성적인 친구들은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한국인들도 그렇잖아요. 개별마다 또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각자만의 방식으로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학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6명이 입학했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 대학교 갔어요. 너무 좋아요. 울산에 거주하는 아프간 고등학생은 20명. 대학 입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시에 사실 난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 좀 큰 아젠다로 이제 부각이 될 때였고 초기에 반발이 있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빚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되게 다양한 지역사회의 접점이 마련된 지역사회의 어떤 교류라든지